네, 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좀 상위 대학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회를 작년에는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인재학원 처음 오픈할 때 제가 원장을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재종 처음 시작할 때 시대 재종 그 기본 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제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 원장님하고 같이 설계를 했었는데 어, 제가 입시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학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둘 양쪽 다를 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서 제가 설명회 때도 가급적이면 그 학업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대는 더 안 보고 내려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대를 보는데 이게 이제 아마 원서 쓰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의대를 쭉 쓰려고 봤더니 안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하나 안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서울대를 다시 보게 되는 경우. 네. 지금은 서울대에 관심이 없는데 원서 쓰려고 보면 1, 2등을 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학과별로 면접이 수학 면접을 보는 과와 과학 면접을 보는 과가 있죠. 그리고 권장 과목,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네. 정시로 가면 2를 해야 되는 학생이 유리한 거고 2를 하면 3점을 주니까 네. 표점이 유리할지는 몰라도 그 주는 점수 때문에 국어를 하나 더 틀려도 어떻게 보면 2 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대는 이제 26학년도 기준을 넣어놓은 게 27학년도는 26학년도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뭔지를 보면 그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 이건 해당이 없으니까 추천 전형에서 서류 20%였던 게 서류 10%로 줄고 교과 비중이 늘어났어요. 여긴 대부분 해당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의예과 최저에서 추천해서 탐구 2개 평균에서 탐구 하나 평균으로 하나로 바뀐 거예요. 3합7. 그 다음에 정시에서 사탐을 해도 이과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과에 과탐 가산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탐을 하고도 이과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뀐 거고, 그리고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에서 이과는 과탐만 해야 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의예과 의대 최저가 의대 최저가 4합 5인데 탐구를 2개 평균이 아니라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의과대학. 네. 그러니까 최저가 편해진 건데 고대의대가 납치냐 아니냐로 쓸 거냐 말 거냐를 보통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그대로 27학년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연대는 27학년도에 좀 많이 바뀌어요. 예. 근데 그게 전체적인 어떤 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자유학부 이건 원래부터 이제 뽑는 건데 무전공이죠. 가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 자, 근데 이제 이 무전공은 자유전공 기존에 이제 자유전공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서울대하고 이화여대만 그 자유전공 학부가 4학년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 소속이 되면서 전공이라는 걸 트랙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나머지는 자유전공 그리고 고대 자유전공은 법대죠. 법대 그 형식으로 가는 건데 나머지 자유전공 1학년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학교에서 별로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다 없앴는데, 다시 이제 이건 대학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하고 연관이 되어서 다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형에서도 보면 활동 우수형도 있고 추천형도 있고 논술로도 뽑고, 쭉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 다른 과는 그대로 다 뽑으면서 여기 인원을 더 뽑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정원을 조금씩 빼서 여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숫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인원이 꽤 되는 데니까 이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유전공은 학과에 대한 특별한 게 사실은 없어서 전공 적합성을 한 학과에 꼭 맞추지 않아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가면서 계속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어진 학생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제형이 4배수에서 5배수로 더 확대가 돼요. 1단계 되긴 좀 쉬워진 거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보면 자연 쪽의 논술에서 과학 제시문이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기존의 과학 논술 나오던 형태, 선택 과목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응용 통계가 문과에 속해 있는데 거의 이과처럼 이제 뽑을 거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 큰 숫자는 아니니까 치대 논술이 없어집니다. 연대 논술은 수능 전에 보는 거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수능 전에 치외과라도 써볼까라고 하던 것이 이제 없어졌고 논술이 없어지니까 종합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거죠. 특기자 전형이 뭐 형식만 바뀐 거니까 요거는 형식이라기보다 트랙 자체가 다른 별도였던 것이 종합 트랙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서 쓰는 개수에서 문과 학생들은 요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시 아까 서울대 기준에서 보면 원래 서울대는 관심이 없고 의대만 쭉 해서 했는데 원서 쓰려고 보면 의대 안정이 없으니까, 아니면 정시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뭔가 수시에서 안정을 쓰고 싶은데, 연대는 숫자가 적고 1점대니까 쉽지 않고, 그럼 서울대에서 좀 학과 조정을 해볼까라고 하면 권장 과목과 필수 과목에서 안 들은 게 있을 때 그 과는 제외잖아요. 자, 그럼 대부분 물투가 걸릴 겁니다. 물투를 안 하면 공대는 일단 거의 제외를 해야 돼요. 근데 3학년 때 물투를 하려고 보면 물투, 화투, 생투 3개를 하면 원서 쓰는데 상관이 없는데, 투를 3개 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투를 2개를 하려고 보면 물투, 생투를 하면 의대에서 화투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투를 할 것이냐 말 거냐가 고민이 되는 거죠. 물투를 안 하면 서울대를 쓰려고 보면 쓸 수 있는 학과가 첨단융합이라고 물투를 안 해도 되는 과가 있죠. 98명이나 뽑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쓰는 겁니다. 첨단융합 보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과 학생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은 없거든요. 같은 학교에서 첨단융합만 한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가 될까? 그러니까 물투를 안 하면 선택지가 되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2학년 때, 2학기 때 3학년 그 과목 선택하시잖아요. 학교에서 할 때
물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서울대를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한 1.3은 된다라고 하면 구태여 서울대를 구태여 안 넣고 의대로 쭉 해도 되니까 화투생투를 해도 되는데 한 1.67이 넘어간다 그러면 의대 종합은 어차피 쉽지 않으니 서울대라도 붙이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물투를 하려고 봤더니 아직 물리 1도 안 했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리 1은 이제 학교에서 다 하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의대, 약대, 의대, 치대, 약대 보시면 물리 1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물리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안 했는데 여기라도 쓰려고 하면 아까 내신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물리 1을 안 하고 여기 쓰는 거는 감점 요인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냥 떨어지겠다고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연대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요게 공동 연구 과정에서 한 것, 나머지는 보면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화투가 있죠? 생투가 있어요. 물투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쓰려면 화투 생투를 해야 되는 거죠. 치대 쓰려면, 의대 쓰려면, 아니면 약대 쓰려면. 그 선택 과목에서 이게 빠져 있는데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연대뿐만 아니라 경희대, 고대, 성대, 연대, 중대 공동 연구예요. 여기 다 안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 뭔가 쓰려고 보면 치대는 아니더라도 약대라도 쓰려고 보면 화투 생투를 해야 되고 물리원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 과목이 그래서 지금 되돌릴 수는 없을 거니까 물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쪽에서 약대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물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화투 생투를 해야 되는 거고 서울대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물투를 하는 게 맞고 그럼 여기는 다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대학들은 저걸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데가 있고 참고적으로 반영하는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요인은 아니고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내신이라도 플러스일 때는 괜찮은데 내신에서조차도 좀 애매하고 특별하게 세특해서 내가 탁월하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확률이 떨어지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대학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점 후반이면 어차피 선택지가 서울대밖에 안 남는 거고요. 고대라도 붙이고 싶다 해서 쓸 거냐 말 거냐의 얘기고 서성안으로 가면 납치이고 고대보다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 중앙경희는 고대보다 쉬우냐? 마찬가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수능 체제가 다 없어요.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면 고대는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2학년까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수능까지 그대로 연결될지는 뭐 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 기준으로 준비하면 비슷하게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 1등급 컷에 걸리면 정시로 연대는 가능합니다. 모든 과가 가능할지 아니면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작년은 무조건 다 됐었고 의대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때문에 약간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한 과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최추합은 안 되더라도 추합으로 돌아가면 정시에서 될 수 있는데 모의고사가 다 1은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대가 납치일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학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은 한 번이라도 1을 받아본 과목은 나는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을 한 번 찍어봤으면 나는 1등급인 거지 3을 찍었다고 나는 3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은 어떤 이유로 3을 받은 것 뿐이지 나는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의 이 생각을 꺾고 수시해서 무조건 붙이기 위해서 대학을 낮추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도 면접이라도 있으면 수능 잘 보면 안 가도 되니까 원서라도 쓰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은 그 대학은 붙어도 안 갈 텐데 라고 원서를 안 쓰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논술밖에 안 남죠. 네. 그래서 이 밑에 대학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학교 여러 가지 실적이나 또는 대학교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 내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다 1점대가 좀 더 유리한 거지 2점 초반부터는 사실 별로 안정적인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